네. 네, 이제 녹화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다시 잠깐 재방송을 짧게 한다면, 우주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하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런 간지로서 표현을 하죠. 간지로서. 왜냐하면 달력이 간지로 되어 있고, 달력이라는 거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러면 공간은 뭐냐면, 공간이 바로 오행이죠. 오행. 공간이 오행. 오행이 이제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왜 공간이 오행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면 가운데가 중앙이 토고, 목, 화, 금, 수.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땅. 천하. 옛날에는 천하라고 불렀죠. 천하라는 의미도 참 괜찮은 의미예요. 다의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의미.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이나 천하는 이렇게 오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은 공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공간에 관한 개념. 그리고 간지는 시간에 관한 개념. 이거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제가 하는 이론은 아무도 부정 못해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싸우면 제가 이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반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시간은 간지로 표시를 하고, 또 간지가 시간을 의미를 나타내고, 공간이 오행인 거죠. 오행이 공간을 나타내고, 또 오행으로 공간을 표시하고, 그러면 간지하고 오행하고 결합하면 이거 우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간지하고 오행하고 결합시키면 이게 우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를 이제 그려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걸 방위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땅이에요, 공간. 이 공간에다 먼저 오행을 표시를 해요. 목, 여기서 조그맣게 할게요. 목, 화, 금, 수. 중앙이 토고요. 이게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에다가 간지를 결합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우주가 돼요, 우주.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주기 때문에 요 공간에다가, 즉 오행에다가 간지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합을 시키는데, 공간은 오행은 5개로 되어 있는데 간지는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천간이 10개니까 가운데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갑을 넣어요. 갑, 을, 그 다음에 병, 정, 무기는 토예요.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임, 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지지를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가나요? 갑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나요? 또는 정이 여기 안 들어가고 왜 여기 들어가나요?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음양학을 또 이제 해야 돼요. 음양학. 이게 이제 황도예요. 황도라는 거는 뭐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태양이 땅에서 가장 높을 때 이때가 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양이 땅에서 가장 낮을 때 이때가 동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중간 하지와 동지 사이에 요때가 추분이고요. 요때가 춘분이 되겠죠. 춘분. 여기가 다시 춘분이 되겠죠. 춘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윗구간은 양이 돼요. 해가 많은 구간이고, 요 밑구간은 음구간, 해가 적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지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동지하고 춘분 사이 정 가운데가 여기가 입춘이에요. 입춘. 그 다음에 요 중간이 여기가 여기가 이제 뭐죠? 입동이 되겠죠. 입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음양을 따질 때 절대값은 여기가 양이에요. 절대값은 양인데, 해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이 구간은 음에서 양으로 진행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은 양에서 음으로 진행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음에서 양으로 진행을 해 가죠. 그러면 이 동지가 또 동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 구간을 극음이라고 해요. 극음 또는 순음. 왜냐하면 음의 극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음이다 해서 요 동지를 극음이나 순음이라고 하고, 요 하지를 극양이라고 하고 또는 순양이라고 불러요. 순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모든 생물체들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동지에서 태어나요. 동지. 왜냐하면 순음에서부터 이 자라나는 게 뭐냐면, 이 방향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명체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성장. 그러니까 이때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요. 동지에서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쭉 자라다 여기가 생명체가 가장 왕성한 시기. 그러다가 점점 노쇠하는 거죠. 노쇠해서 동지에서는 죽겠죠. 그리고 새 생명체가 또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해가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음양학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극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극음에서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생명의 시작. 그리고 이게 수기운인 거예요. 이 윗부분을 화라고 해요. 화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을 대표하는 오행이 뭐냐 하면 음양을 대표하는 오행, 음은 수고 양은 화예요. 오행이 5개인데 그 중에서 음양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오행은 수는 음을 말하고 화는 양을 말해요. 이게 이제 음양학으로 이제 음양학의 근본이죠. 음양학의 근본. 이 음양학의 근본을 먼저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 하면 이 세상은 해 뜰
때 시작을 해요. 해 뜰 때. 그리고 입춘에서 시작을 해요. 이 입춘이라는 게 실제 시작점이에요. 실제 시작점. 실제.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지에서 생명이 시작하는데 왜 입춘에서 여기서 시작이라고 말해요?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동지는 생명이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맺다. 생명 맺다. 그 음에서 생명이 맺어지면 얘네들이 바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이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오는 그 시점을 시작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갖잖아요. 처음에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자마자 애가 짠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그리고 나서 탄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맺어지는 시점하고 실제 탄생 시점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이 음양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동지 극음에서 생명이 맺어지고 입춘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동지에서 생명이 시작하고 탄생한다 이 동시에 다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반드시 생명이 맺어져 가지고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기간.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모든 생명체가. 이거를 이제 길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하루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는 또 음양학의 분야이고 사주하고는 그렇게 써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작, 탄생이 언제냐면 탄생이 입춘이다 하는 거예요. 입춘. 물론 생명이 맺어진 거, 생명 맺다 하는 거는 생명 맺다 하는 거는 생명이 맺어짐. 생명이 맺어지는 거는 동지죠. 동지. 그래서 실제 탄생, 세상의 밖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탄생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동지 때 생명 맺어지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임신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음은 알아요. 그 존재 여부는 알아요.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룩하게 나오면 생명이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 생명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실제로 출산을 해야, 밖으로 나와야 생명으로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격을 부여해요. 여기서 인격을 부여해. 탄생할 때 인격 부여.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는 인격이 없어요. 뱃속의 아이. 뱃속의 아이. 이게 이제 동지 때 이 뱃속의 아이는 인격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못 가져요. 주식도 못 갖고.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 애가 어떻게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걸 가져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 태아는 인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태아는 인격 부여를 안 해요. 밖으로 나와야만 이름을 주고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물론 이제 상속권이라는 건 하나 가져요.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래서 실제 탄생은 입춘에서 이루어진데 이게 실제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작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이 시작하는 거예요. 갑. 요 갑이 천간 중에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라는 건 시작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0과 1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숫자에서 동양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은 있어요. 무조건 새로 시작하면 1이에요. 1. 동양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동양의 수학에서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눈에 보이면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래서 한국 나이가 정확한 거예요. 한국 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운에서 언제부터 대운이 내가 적용이 되냐, 그리고 그 나이는 만 나이냐 아니면 한국 나이냐고 따질 때 대운의 나이는 한국 나이예요. 만 나이가 아니에요. 잠깐 요 그림을 보죠. 여기 이제 대운이 있는데 대운의 나이는 이건 만 나이 아니에요. 한국 나이예요. 왜냐하면 만 나이는 영살이 존재해야 돼요. 영살. 만 나이는 외국에서 애 태어나가지고 1년 안 됐으면 난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살이라고 안 하고 몇 개월이에요. 그리고 한 살이 지났어야 비로소 한 살이에요. 그래요. 외국은 다 그래요. 한국만 이상하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에요. 이래요. 한국만. 근데 그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동양의 개념상.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그러니까 없던 것이 짠 하고 나타나야 그게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영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운의 나이도 그냥 한국 나이예요. 이건 만 나이 아니에요. 이거 역술인들 이런 거 잘 몰라요. 동양학을 몰라요. 역술인들이. 그래서 잠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대운이 적용되는 나이는 언제냐 하면 이 나이가 한국 나이고 입춘이 시작할 때 적용이 돼요. 대운이. 어떤 책에 보면 자기 생일이 지날 때 대운이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만 나이의 개념이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만 나이는 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역학의 개념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역학의 개념상 한 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입춘이 들어와야 한 해가 시작돼서 한 살을 먹는 거고, 그래서 만 나이가 대운이 언제부터 적용되냐 하면 입춘, 생일과 전혀 관계없이 입춘 들어오면 그냥 한국 나이로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생일 지나야 적용된 거 이런 거 역술인들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역학을 몰라서, 동양의 역학의 근본 원리를 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짜증나요. 역술인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역학을. 근본 원리. 그래서 이제 다시 볼게요. 그래서 갑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맨 처음에 갑을병정. 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1이에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느냐? 목에서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왜 갑이 요 구간이 아니고 요 구간이에요? 이거는 이 바깥이 양이에요. 여기는 구간이고 여기도 안은 구간, 여기는 양 구간. 왜냐하면 중앙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게 음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양이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시작하죠. 갑이 양, 원래 처음부터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고 병이 양이고 정이 음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이 갑을병정을 공간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바람에 갑이 양이구나, 을이 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양 숫자는 그러니까 순서는 양이 음보다 앞서니까 양을 넣고 그 다음에 음이고 또 양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음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을 공간에다 집어넣었을 때 바깥으로 이게 양구간이고 음구간 이것 때문에 갑을병정의 음양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지지를 넣을게요. 지지는 자, 추, 인, 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또 양음 이거 아니에요. 양음 순서대로 이거 진짜 역술인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는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 즉
자축인묘 진상 의미 자체가, 이 지지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를 말해요. 시간의 변화. 간지는, 천간은, 지지는 시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천간은 뭐냐면 시간을 세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세다. 그러니까 시간의 종류를 나눈 거예요. 시간의 종류. 천간은 뭐냐면 시간의 종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가지의 시간의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개의 세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뭐든지 10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종류, 천간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는 그것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그 자체가 시간의 변화를 말해요. 지지는 천간하고 틀려요. 그러면 자, 추, 인, 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럼 자가 시간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겠죠. 그러면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갑을병정은 시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 갑 다음은 을, 을 다음은 병, 병 다음은 정. 이거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 을로 변한다. 을이 병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천간은. 천간은 그냥 갑이라는 시간과 그거와 동등한 을이라는 다른 시간, 그거와 동등한 병이라는 다른 시간, 이렇게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천간은. 그런데 지지는 그것의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자가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을 언제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극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수능. 그럼 극음과 수능이 이 구간에서 어디냐? 이 구간 여기에요. 여기가 음이잖아요. 여기가 양. 양 중에, 그러니까 중에 수능, 중에 극음. 여기에요. 여기서 자가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축. 이걸 다 쓸게요. 여기서 자가 시작돼요. 생명이 맺어지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신이 이 신자가 아니죠. 신, 유, 술, 해. 자, 다 들어갔어요. 12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음양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는 음이죠. 축은 양. 이는 묘는, 이는 양, 묘는 이렇게 돼요. 기존 사주학책에 보면 자가 양, 축은 또 자도 이는 양, 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자축이 이 지지를 공간에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공간에 의해서 음양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방위표라고 하는데, 이 방위표가 시간에다가, 방위표가 뭐냐면 공간에다가, 공간은 즉 오행이죠. 시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시간이 간지예요. 이게 뭐냐? 우주예요. 우주. 이거예요. 이거.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변화만 알면 우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가 뭐냐? 지장간이에요. 지장간. 지장간이 우주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장간. 그럼 지장간을 어떻게 뽑는지 설명을 할게요. 소녀경에 보면, 원래 이게 소녀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학책에 지금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은 왼쪽으로 돌고 음은 오른쪽으로 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은 왼쪽으로 돌고 음은 오른쪽으로 돈다. 이건 이제 도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역술인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러면 양은 뭐냐 하면 이게 하늘이죠. 하늘. 음은 땅이에요. 땅. 즉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땅은 오른쪽으로 돈다 그랬어요. 요게 우주예요. 요게 이 세상 천하예요. 이 천하의 이제 변화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늘은 양이라고 하고 땅은 음이라고 했을 때 땅이 뭐냐 하면 토예요. 즉 하늘은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은 토예요. 토. 그리고 땅 말고 목화금수가 이게 하늘이에요. 목화금수가 하늘. 오행에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지장간을 만들어 볼게요. 인의 지장간부터 해볼게요. 인의 지장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은 왼쪽으로 돈다고 해가지고 인의 천간이 왼쪽으로 빨려 들어와요. 뭐냐면 얘네들의 본체 얘는 양토죠. 양토. 얘는 음토. 얘는 양토. 얘는 다시 음토. 토도 음양으로 구별이 되는데 양음으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 면을 양이라고 봐요. 이쪽 면을 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를 보면 해가 봄에서 가을까지 그러니까 초봄부터 초가을까지가 양구간이에요. 해가 길잖아요. 그리고 가을부터 늦겨울까지 음구간이에요. 왜냐면 해가 짧잖아요. 그래서 절대양과 절대음이에요. 그래서 절대양에 양이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토와 토도 양음으로 순서를 바꿔요.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다 양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음끼리 양에서 또 양, 음에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음양도 토도 음양이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는데 이제 토도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축토는 음토, 뭐 진토는 양토, 미토는 음토, 술토는 양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인의 지장간을 뽑아 볼게요. 그럼 인이 어떻게 해서 지장간이 나오나? 하늘은 왼쪽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토를 대표하는 원래 토가 무토예요. 전부 천간이 내려와야 되니까 지장간이라는 건 천간이 땅속에 숨은 게 지장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토는 무로 내려오고 음토는 기로 내려오고 이 양토도 무로 내려오고 축토도 이제 기로서 내려오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게 이제 땅이면 요 방향이 왼쪽이에요. 왼쪽. 이렇게 도는 게 왼쪽. 땅은 요렇게 요 방향으로 도는 게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도는 게. 그래서 얘가 빨려 들어와요. 얘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본체죠. 그래서 이는 첫 번째 빨려 들어오는 게 무,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병,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니까 갑.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오리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보면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찍으면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잖아요. 요런 방향으로.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그 태풍의 눈을 향해서 바람이 안으로 이렇게 회오리 쳐서 이렇게 태풍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병을 해볼까요? 병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얘가 돌죠. 얘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기가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이 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병은 기, 병이 아니죠. 사죠. 사. 기경병.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을 해볼까요? 신도 왼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얘가 먼저 빨려 들어가요. 술은 이제 무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이 얘가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신은 무, 임, 경. 이런 원리예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도 이렇게 얘가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요. 옆에 있는 애가 먼저 빨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와요. 얘가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기, 갑, 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쪽으로. 이게 하늘은 왼쪽으로 도는 원리에 의해서 이 중심을 향해서 기운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태풍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도는 그 회전하는 방향이 이 지장간이 이 하늘에 있는 지장간이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향인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이래서 지장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역학책에는 이게 기가 아니라 무이기도 하다. 어떤 데서는 무와 기를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기를 빼고 무다 하는 데도 있고 이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에는 무 또는 기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아예 기를 빼고 무만 넣고 이거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리를.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땅은 오른쪽으로 돈다는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 원리에 관해서 그 어떤 역학책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간 자체를 몰라요. 역학책에. 역학책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역학책을 다 찾아봐도 지장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은 그 어떤 책에도 없어요. 이거 제가 알아냈어요. 이 표를 완성하고 이 빨려 들어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장간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이래서 지장간이 이렇게 나왔구나.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오른쪽으로 돈다고 그랬어요. 땅에 뭐냐면 이 토기운이 땅이에요. 그러면 진의 지장간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을이 먼저 빨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개가 빨려 들어가요. 개. 그 다음에 무는 자기 자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축은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신이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요. 요 신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 자기 본체고요. 그 다음에 술은 땅은 오른쪽으로 도니까 술 옆에 있는 신이 얘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무 이 신이 아니죠. 자꾸 헷갈리네. 요 신이 들어간 거죠. 신정무. 그 다음에 미도 오른쪽으로 땅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도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는
정이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 또 빨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예. 완벽한 이론이에요. 완벽한 이론. 그래서 아까 이제 게시판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해와 사가, 해는 나는 이제 기갑임이라고 하고, 또 기는 사죠. 사는 기경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역학책에 보면 요게 이제 이게 기가 아니라 이제 무다,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땅은 오른쪽으로 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근데 그나저나 하여튼 그나저나 뭐냐면, 지장간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쓰임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관해 그 어떤 역학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 근본 이유, 목적, 또 탄생 원리.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나 보다. 다 그래요. 다. 그 어떤 책에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역술인들은 지장간을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 8글자만 보고. 그러니까 지장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사주 역학을 뭐 50년을 공부해도 이런 거 몰라요. 역학 50년 공부한 사람도 몰라요. 이런 거. 지장간이 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장간이 만들어진 원리, 이런 건 몰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원래 제가 한 30년 전에 방위학을 공부했어요. 방위학. 기문둔갑. 구성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궁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마방진이라고 해가지고 1, 2, 3, 4, 5 1, 2, 3 4가 아니구나. 1, 2, 3 1, 2, 3 어떻게 되더라? 4, 5, 6 이게 5인데 4, 1, 2, 3 4, 5, 6, 7, 8, 9 이거를 이제 마방진이라고 해요. 마방진. 이건 이제 요즘 수학에서 마방진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구성학이나 구궁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문둔각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원래 한 30년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방위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위에다가 간지를 집어넣자 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방진, 이 방위표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게 도합이 다 15인데,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7, 8, 9가 아니죠. 아니, 하여튼. 아니, 다시 그려야지. 1, 2, 3, 4, 5, 6, 7, 8, 9. 7, 8, 9. 이거 아닌데? 1, 2, 3. 하여튼, 아니. 끝까지 해보자. 1, 2, 3, 4, 5, 6. 구. 이것도 아니네. 9. 9가 요거고요. 1, 2,
3, 4, 5, 6, 7, 8, 9. 이게 아닌데. 다 도합이 바뀌었구나. 이게 6. 그 다음에, 아니지. 1, 2, 3, 5. 다 잊어버렸네. 3과 9가 바뀌었어요. 3,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자리에 9. 3자리에 9요. 30년 됐어요, 제가.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찾아볼게요. 90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방 도합이 이제 15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다 도합이 15예요. 이렇게 도합 15, 이렇게 도합 15, 15, 15, 다 15.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이걸 마방진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있어요. 이런 거.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재밌는 거, 신기한 거, 뭐 이런 거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재밌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도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아요. 수학에서 정칠면체, 정팔면체, 뭐 이런 특이한 도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이제 좀 재밌는 그런 수학의 하나의 그런 이제 만들어지는 뭐 도형이거나 이런 거지, 이게 무슨 우주의 진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하도하고 낙서는 뭐냐? 하도와 낙서 이거 애들 낙서예요. 애들 낙서.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진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공간 오행에다가 간지를 집어넣은 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잘못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인가요? 갈릴레인가? 하여튼, 중세시대까지는 이제 지동설이 이제 진리였죠. 아니, 천동설이 진리였죠. 그러다가, 천동설에서 지금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사각형이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나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진다. 바다 끝에는 절벽이다. 벼랑이다. 그래서 바다 멀리 나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중세시대까지. 근데 이거 다 틀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 그 역학책들이 있어요. 이제 금과 옥조처럼 받들여지는 그런 책들. 역학계에는 그런 거 많죠. 그런데 틀린 거 많아요. 그래서 학문은 반드시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론에 따라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쓰여진 책이 이 역학책이야, 사주학 옛날 책들이 틀린 게 많아요. 그럼 왜 틀리냐면 옛날 쓰여진 책들이죠. 옛날 책들. 이 책이라는 건 사람이 써요. 사람. 신이 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신이 쓰지 않아요. 완벽한 존재인 신이 쓰지 않고 사람이 써요. 책을.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진실만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책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천동설 당시에 쓰여진 책도 지금 진실이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역학에 뭐 한 몇백 년 전 또는 뭐 1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쓰여진 책, 역학서든 의학서든 이렇게 쓰여진 책들이 무조건 진실이다라고 믿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옛날 책이라고 해서 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은 사람이 쓰는 건데, 이 사람의 세계관, 그 당시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그 당시 이제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더라, 그 세계관을. 하여튼 이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사람이 쓰는 책은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책이다 해가지고 역학책들, 뭐 사주학책, 이거 진실이다, 오로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서양에서 천동설 시절에 쓰여진 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 진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쓰면 책도 내용도 잘못되어지는 거고,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을 일으킬 수 있고, 고이든 아니든 그래서 책의 내용도 얼마든지 잘못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쓰여진 거라 해가지고 그게 다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도와 낙서도, 이 하도와 낙서로부터 동양의 역학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 낙서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거 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옛날 책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역학 옛날 책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도 책 써요. 지금도. 이거는 이제 옛날이고 이거는 현대고. 근데 옛날에 쓴 책이 이게 진리고 요즘 쓴 책은 가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쓰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이제 현대. 세상을 이제 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역학을 공부할 때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봐서 보고서 쓴 책, 요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요즘 사람이 요 책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쓴 책을 가지고 현대의 요즘 사람이 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바라봐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세계관이. 그래서 내가 직접 세상을 바라보고 책을 쓰든 세상을 이해하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도 낙서로부터 시작된 동양의 역학책 안 봐도 돼요. 직접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면 돼요. 이 책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내가 직접 세상을 보고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책 같은 거 하나도 안 봐도 돼요. 똑같은 어차피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아요. 직접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세상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굳이 옛날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옛날 책 볼 필요 없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느라고. 네. 사실은 이제 좀 사주학과는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풀이할 사주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거를 풀이할게요. 그러면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할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역학의 근본 원리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주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근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사주학에서 더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좀 깊이 사주를 깊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역학의 근본 원리 같은 거를 알면.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운을 보려고 할 때는 그런 이제 역학의 근본 원리 같은 것,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좀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좀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지장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풀이를 할 사주가 있는데, 일단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불러주신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또 풀어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주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주를 이제 보는데, 이제 올해의 신수를 좀 봐달라 하는 거예요. 올해가 갑오년이잖아요. 갑오년이면 요 갑오, 요거 풀이가 신수예요. 요거 풀이. 올해 갑오년에 어떻습니까? 이게 정초에 물어볼 때, 예, 그 풀이를 신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운을 보고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올해 신수를 풀이를 해보면, 이 갑과 오라는 글자가 그냥 이 글자 자체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볼 때 그때 육친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는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는 글자는 이제 정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은 이제 이 갑이 이제 천간에 올라간 거예요. 천간에 설명을 하죠. 천간에 올라갔다. 항상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 하늘과 땅. 요거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건데, 요것만 이해해도 사주학의 절반은 완성된 거예요. 하늘과 땅. 이 하늘이라는 존재, 내가 항상 소망하는 존재지요. 내가 뭐 하고 싶어. 항상 인간은 뭔가를 바래요. 그 바라는 존재가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다가 뭘 바랄 때 기도하잖아요. 기원.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존재는 내가 소망하는 존재를 말하는, 소망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땅이라는 건 내 현실이에요. 현실의 나. 이 구조만 알면 돼요.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천간, 사주에서 이게 이제 천간으로 나타나고, 이게 지지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 구조.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해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사주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을까? 이 아이디어 하나만은 진짜 대단해요. 나중에 풀이야 뭐 어찌됐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론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 하나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천간에 이제 갑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 지장간에 보면 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을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 이 잡히는 거예요. 하늘은 때를 말해요. 때 시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하늘이 너 뭐 해라, 너 네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할 때는 때를 일으켜요. 때를.
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시를 보고서 이 일이 성사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왜 뭐 삼국지나 뭐 옛날 그런 이제 무협지는 아니어도 옛날 책 보면 그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때가 되었다 뭐 이런 말들. 뭐 이게 이제 또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시가 되었다. 그 시가 되었다는 게 이게 천간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루게 하고자 할 때는 때를 가지고 일을 성사시켜요. 그래서 천간에 갑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가지고 있던 소망하는 바라는 갑을 내가 잡을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처분권이라고 하죠. 처분권. 내가 이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처분권. 이 구조만 이해해도 사주의 절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니까, 이게 이제 육친으로는 식신이니까 어떤 이제 기술이라든지 자식의 일, 이 식신의 일을 내가 이제 처분권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지 말지, 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해가지고 성사될지 안 될지,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망하게 되겠죠. 욕심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이게 보통 뭐로 나타나냐 하면 기회로 나타나요. 기회. 이게 기회와 같은 거예요. 기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호기, 좋은 기회, 그 다음에 위기.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호기와 위기를 동시에 말하는 거지, 이게 기회가 뭐 호기다, 좋은 기회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 해보니까 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하고 기회는 같은 말이에요. 기회가 왔다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반드시 성사시켜서 나에게 이로움이 왔다, 이로움이 일어난다 까지 말하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말하지 않느냐 하면, 자연은, 하늘은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무심.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늘은 무심해요, 하늘은. 정이 없어요. 하늘은 무정하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무정이나 무심이나 똑같은 말. 무정이나 무심이나 같은 말.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가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그대로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사예요. 도예요. 도.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무심해요. 무심. 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해요. 그게 무서워요. 무서워. 도 닦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수를 말하는 게 이제 갑이 올라갔으니까, 갑이 이제 육친으로는 식신이니까 식신을 내가 잡을 수 있다, 기회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나 자식. 대부분 식신은 기술이나 자식이에요. 이제 남자의 경우, 여자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한테는 이게 이제 남자가 되겠죠. 남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보통 남자한테는 그냥 기술이나 어떤 자식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준다, 이거예요. 정제를 자식한테. 정제 위에 자식이 있으니까 정제라는 건 내 일. 지금 식신 밑에 오가 있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 이게 이제 정제네요. 그럼 뭐냐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또는 집이에요. 이거를 자식한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명의로 집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자식한테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자기 자식한테 직장 나와서 네가 내일 좀 맡아서 해라, 뭐 이런 거라는 뜻이에요. 올해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건 경험이에요, 솔직히. 이거 자체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결합을 시켜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결합을 시켜야 돼요. 이 식신과 정제를. 그런데 그런 제가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집을 자식한테 넘겨주는 일들이 많아요. 요럴 때, 요런 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사례들을 좀 겪어보면, 아, 이건 이런 일이겠구나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파악을 좀 경험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식신이 있고 이제 정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직장이나 집의 일을 자식한테 지금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합으로 식신이 들어왔어요. 식신. 삼합으로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또 요게 생겨난 거예요. 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신이니까 이제 자식이나 어떤 이제 기술 같은 거, 요럴 일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육친으로 보면 그래요. 육친으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수예요. 요게 간단하게 올해 운수 어때요? 그러면 뭐 그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삼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편관, 정제, 식신인데 이 편관이 삼합으로, 이 삼합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이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뭘까요? 편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편관은 어떤 이제 자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외국이나 어떤 이동수,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고요. 이사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관하고 정제가 결합이 되면은 이거는 내가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가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이게 상관이면 내가 떠나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싫어. 또는 이 집 싫어. 난 여기서 뜰래. 상관이 들어오면, 삼합으로 상관이 들어오거나 위에 상관이 올라오면 내가 자리 뜨다 그거예요. 뜨다. 나 여기 싫어. 뜰래. 뜨다 하는 거예요. 뜨다. 떠나다. 나 여기가 싫으니까 떠나다. 그런 뜻이 아주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올해 이제 천간에 상관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딜 뜰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근데 식신은 가다예요. 뜨는 게 아니고 싫어서 떠나는 거는 상관. 내가 뭐뭐 하러 간다 하면 식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 동네가 싫어서 이사를 가기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옮긴다,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의 편인이 충을 맞았는데, 요 편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편인이 있죠. 여기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물론 이제 뿌리를 못 내렸는데, 뿌리를 내리거나 말거나 일단 여기가 이제 충을 맞으면 요거는 이 편인은 뿌리를 내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딱지예요. 딱지. 어떤 딱지. 이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딱 적절한 말이에요. 딱지.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딱지. 이 사람한테 붙어있던 딱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억압하던 족쇄일 수도 있어요. 이 딱지. 뭐 편견이라든지 이 사람을 억압하고 이 사람을 나타난 얘는 이런 인간이야 하고 말하는 그런 딱지가 있는데, 이 딱지가 올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개업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던 어떤 딱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왜 신용불량자 있잖아요. 그것도 딱지예요. 신용불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딱지고, 그 다음에 왜 법원에서 뭐 파산 신고 같은 거 한정치산이나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것도 딱지예요. 그 다음에 죄수들,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이 사람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 붙으면 출소해요. 죄수가 언제 출소해요? 그러면요, 편인이 천간에 있다면, 그리고 편간에서 충이 올 때 출소해요. 왜냐하면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올해 이제 편인이 충을 맞았으니까, 물론 이 편인이 형식적인 편인이었겠죠.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 형식적인 편인이 뿌리를 못 내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 편인이 형식적이었지만 그 딱지가 올해 뭐 떨어질 거다. 아니면 딱지가 새로 붙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딱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걸어놓고 뭐 살았다. 뭐 직업을 내가 뭐 자격증을 걸어놓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누굴 빌려줬다든지, 어차피 이 편의는 형식적인 자격증이 되는데 그 자격증에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뭐 때문에 변화가 오냐면 어떤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은 이제 편제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자리도 이 형식적인 자리였는데, 올해 이 편제가 나타났어요. 운에서. 그럼 편제에 대한 처분권이 일어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이사라고 한다면 딱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제 자체가 집은 아니에요. 정제가 집이에요. 이사를 말할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정제가 집이에요. 집. 진짜 집. 그럼 편제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건 이제 임시거처인데, 내가 자리를 옮긴다라는 관점에서는 편제예요. 내가 자리 옮기다라는 관점에서는 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내가 집을 옮기다 할 때는 정제인데, 이사라는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내가 그냥 사는 곳, 그런 자리를 옮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라든지, 올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편제가 올라갔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생기는데, 그 부동산이 어디 묶여있던 거예요. 딱지가. 근데 딱지가 떨어짐으로 해서 내가 이런 자리를 옮기는, 또는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공사다, 부동산을 내가 개발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 딱지가 생겨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할 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식신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행동.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겠다, 원래 내가 건축업자는 아닌데, 우리 집이 지금 뭐 지은 지 한 4, 50년 돼가지고 내가 요번에 새 집 짓겠다 할 때 식신운이 들어와요. 내가 뭔가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라 그러면 매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딱지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운이네요.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식신을 이제 공사하는 그 행위로 본다면, 내가 뭐 부동산 어디를 내가 좀 직접 공사를 하는 거죠. 내 땅에다가 라든지, 시골에 아니면 어디 묶여 있었는데 그 묶인 게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사할 때가 됐다 해도 된다, 뭐 이럴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이사가 뭐 못하는 딱지가 있었던 거예요. 딱지. 근데 딱지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이사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요 편인의 충이. 뭐 제한사항이 뭐 풀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런데 현재 집에 현재 걸린 게 없다 하면 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합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요. 이 사주는 이사가 쉽지 않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편제가 뿌리를 못 내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돼요. 이 편제나 정자가 뿌리가 없으면 매매가 잘 안 돼요. 딱 이렇게 운에서 지장간으로 내려올 때가 비로소 처분권이 생기니까 이럴 때 매매를 하게 되겠죠. 궁금하신 거. 자식 문제는 올해 자식의 일이 이게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 사주가 원래 식상이 강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식신이 자식을 말해요. 상관보다도. 보통 이제 역학책에서는 식상이 자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요즘은 정관이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정관은 자식이 아니고 식상이 자식이고 특히 식신이 자식이에요. 상관이 자식을 의미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게 일어나고 대부분 식신이 자식의 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올해 천간에 식신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식에 관한 처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권은 뭐냐면 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얘기할게요. 자식에 대한 처분권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자식을 이제 마음대로 해보겠다, 부려보겠다, 또는 이끌어보겠다, 내가 지도해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관이 파인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요거가 자식의 일이고, 자식이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요 파는. 왜냐하면 요게 식신이었다면 진짜 자식의 일로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상관이니까 상관이 파인 거고 자식이 어떻게 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나의 상관에서 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능력이에요. 이 상관이 연지에 있으면 내가 직업이 직업적으로 뭘 하냐 하면 뭔가 조사하는 일을 해요. 검사하는 일. 여기가 상관이면 연이요. 이 사람을 직장에서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조사, 검사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조사하고 검사, 뭐 얘가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뭐 어떤 인간인지 뭐 이렇게 뒷조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대외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지지는 나의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연이면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니까 뭔가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일이 많아요. 이 사람의 대외적인 행동이. 그런데 이제 파가 들면은 이거는 이제 근데 파라는 거는 이런 행동에 의해 이런 행동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파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거는 내 몸에서 많이 일어나요. 몸이 파헤쳐지다. 몸이 파헤쳐지다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서 그 행위가 뭐 파헤쳐진다든지 이러기보다는 몸이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몸이 파헤쳐지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지지가 갑과 을이잖아요.
보면 지장간이 갑하고 을이잖아요. 이 갑하고 을이 뭐냐면 내 몸 안에 갑하고 을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신경을 의미해요. 신경따발. 내 몸 안에 갑과 을은 목은 신경계통이에요. 신경. 근데 그 신경이 파라고 한다는 거는 신경이 좀 잘못 움직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신경이 잘못 잘하다. 뭐냐면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몸에 이렇게 신경들이 많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척추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머리로도 막 신경이 나가죠. 이 신경이 이 파가 걸리면 막 돌진해요. 아무데나. 지멋대로. 통제가 안 돼요. 잘.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떤 병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신경계통의 장애. 장애는 아니에요. 신경계통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신경계통에 어떤 병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신경계통의 병이. 그래서 올해 뭐 신경통이 있다든지 뭐 신경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막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프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이라고 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 쪽에서 파가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일이 잘못되겠는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경충은 부침. 천간에 이 경이 충이 일어났는데 충은 부침 아니에요. 충은 편인이 충 맞은 거는 딱지가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딱지. 얘가 다 부상이거나 어디 다치는 거 아니에요. 다치는 거 아니에요. 천간은. 이거는. 딱지 떨어지는 거예요. 딱지. 뭔가. 딱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딱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딱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자격정지 같은 거. 올해 저거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자격정지. 이 편인이 천간에 있으면 이 사람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게 충을 맞으면 자격정지를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격증이 스톱하는 거예요.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자격정지. 뭐 그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왜 외국에 나가려면 공항에서 왜 이제 출국 심사하잖아요. 공항 여권 가지고 이럴 때 왜 해외 여행 이제 이렇게 출국 금지 같은 거 있죠. 이 축 맞으면 여기 편인이 천간에서 축 맞으면 출국 금지 같은 거 당해요. 자격 박탈당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심사에서 뭐 중단이 되는 거. 올해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기존에 어떤 딱지를 갖고 있다. 무슨 제한사항이 걸려있는 딱지를 가졌다. 그러면 그 딱지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딱지가 나한테 붙어 있는데 그 딱지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처분권이 없죠. 이 딱지에 관해서는 내가 지장간에 없으니까 내가 제 처분권은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분 또 이제 보고 이제 싶은 분이 있어서 잠깐 그분 것도 한번 볼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의 시간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병진시가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병진시를 놓고서 이제 인생을 한번 이제 어떤 사주인가를 한번 이제 볼게요. 이 천간에 이 정제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이분은 물론 이제 이 상관도 뿌리를 못 내렸죠. 이렇게 천간에 있는 게 뿌리를 못 내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항상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이 하늘이 있는 게 이제 천간, 사주의 천간이 전부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에 여기에 이제 정제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럼 나는 처분권이 없어요. 처분권 없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바라만 볼 뿐, 바라만 볼 뿐,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질 못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못 부리면 힘이 드는 거죠. 항상. 그리고 눈에는 보여요. 항상 천간에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들. 그리고 지지는 이제 나의 행동이죠. 나의 행동. 근데 이제 이 정제가 천간에만 있고 천간에 있으니까 항상 부인은 보여요. 부인은 눈에 보이니까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천간에 있으면 곁에 있다. 내가 항상 늘상 겪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처분권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상당히 안타깝다든지 그럴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인일 경우에는 그러고요. 이제 직장일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이름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 이게 이제 직장이면 직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처분권이 없어서. 이건 뭐냐면 직장 그만두고 싶다. 못 그만둬요. 토요일에도 나와. 토요일 7시까지 나가야 돼요. 일요일에도 나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에이 내가 거기 아니면 다닐 데 없냐 때려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거길 다니게 돼요. 이 사주라는 거는 뭐냐면 결과를 말해요.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주는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사주는 원인은 말을 해요. 사주의 형태가. 그런데 이 과정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원인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결과는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중간 과정이 생기는데 사주가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하다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다양함.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살 사주다. 여자든 남자든 혼자서 살 사주.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주가 결과론적으로 너는 혼자서 살 사주야. 이제 사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혼자서 살 사주가 뭐냐 하면 이제 천간에 갑이 아니고 이제 정관이 있다든지, 정관이 있으면 내가 이게 홀로서기를 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죠, 정관이.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없다든지, 인성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도 없어야 되죠.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안 되니까. 뭐, 사주가 대충 이렇게 생기면 혼자 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혼자 살게 되는데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러기 부부인가? 기러기 남편인가? 기러기 아내 뭐 이런 거 있죠? 혼자 사는 자식 교육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느라고 혼자 배우자가 떠나가가지고 혼자 살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지방에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든지 이 과정은 다 틀려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혼자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틀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혼란을 좀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를 해석하는 역술인과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손님 간에 중간 과정은 이 역술인도 모르잖아요. 사주는 과정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만 그러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관해서 역술인들이 그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 같은 거를 물어보고 함으로 해서 유출하는 거예요. 과정을. 그리고 결과는 아니까 결과에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사주가 풀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딱 이 사주 보니까 뭐 현재 뭐 이렇다. 현재가 이렇다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현재의 과정인 거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다 딱 현재 상태가 뭐 어떻다 하는 거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물어봐야 돼요. 아무튼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정제에서 애로가 있는 거죠. 이 정제가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정제가 집이기 때문에 집 남자에게는 또 집, 직장, 그 다음에 여자 뭐 거의 이 세 가지예요. 대부분 90%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정제나 편제는 의미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 파악은 쉬워요. 의미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남자분이니까 이제 정제, 그러니까 부인, 직장, 집 이 부분이 항상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묶여요. 집 같은 것도 한번 사놓으면 이건 집이 묶이는 게 아니고 이 정제는 이제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이 집에 대한 내가 처분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사줬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줄 수 있죠. 정관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올릴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소유권, 차명식으로. 차명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등기부에 내 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잖아요. 처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직장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점을 해요. 이제 실제 사례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음식점을 하는데 동업을 하는데 대표가 나예요. 내가 정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게를 친구가 얻었어요. 동업하는 친구. 그러니까 나는 처분권이 없어요. 그 가게에 관해서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정관이 있으니까 이 사주도 그렇지만 내가 오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지배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명령을 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그 집에 관해서는 내가 처분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동업할 때 뭐 매장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때 처분을 못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직장을 하는데 내가 음식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손님이 무지하게 많아요. 맛있다고 막 장사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음식 요리를 잘하니까 막 또 가게터도 좋고 큰 길가에 있어가지고 손님이 막 들끓는데 가게가 10평이야. 손님은 줄 서서 오는데 나는 그냥 그런 내 소원이 이 손님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끔찍스러운 게 뭐냐면 돈 계산할 때 줄 서는 거. 가게 주인이 손님이 먹고 나갈 때 줄 서서 돈 계산하면 진짜 그거는 이제 괴롭죠. 가게가 비좁아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가게 때문에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딱 이런 사주도 그런 거예요. 이 가게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처분권이 없어가지고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를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괴롭혀요. 내가 이 정제가 뿌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도 또 괴롭히냐 하면 괴롭히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정제가 뿌리가 없을 때.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알아야 돼요. 다양한 케이스. 또 직장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이제 건성으로 남들이 볼 때는 어디 다닌대요. 어디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막상 그 직장 내에서 나는 그냥 건성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뭐 딱히 그 직장에 대해서 애착심도 많지 않고 그냥 월급이나 받아 먹는 이런 경우에도 이게 정제가 뿌리가 없어요. 또는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나 소속감 그 직장 내에서 내가 뚜렷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또 거기에 해당이 돼요.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역술인들이 거기에 그게 힘들어요. 별의별 케이스가 다 돼요. 어찌됐든 괴롭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케이스를 다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괴롭혀요. 미리 예측을 못해요. 나는 한 100가지 예측을 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해도 예상 밖의 일을 일으켜가지고 당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일이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정제가 나를 괴롭히는 방식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는 처분권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속 썩기 쉽다 그런 거예요. 근데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천간에 떠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항상 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못 버려요. 왜냐하면 버리는 것도 내가 처분권이 있어야 버리는 건데 버릴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올해 갑오년에 뿌리가 내려왔어요. 이럴 때는 내가 처분권이 생겨요. 그래서 직장을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집에 대해서 내가 이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집을 꾸며본다든지 직장을 어떤 매장을 꾸며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올해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도 내 말을 들어야 올해는 내가 처분권이 있으니까 내가 부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간이 상관이에요. 올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올해 해운이 갑오년이에요. 그런데 계일간인 사람들은 이게 일간이 개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상관이고 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자리를 뜨다. 자리 뜨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 뜨다는 게 뭐냐면 이직,
또는 폐업. 이게 매장이에요. 매장을 버리는 거예요. 매장을 떠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직 폐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계일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계일간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나 여기 싫어. 나 여기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은 무지하게 많이 들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이게 떠나면 뭘 하냐면 이게 상관이니까 뭐 연구, 관찰, 조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나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뭐 이럴 거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내가 뭘 할까 뭐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할 거를 찾아다니는 운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일간한테는 올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올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해 구인구직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해가 이런 조합이 흔하게 나오는 조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편한 집을 떠나서 원룸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자리를 뜨는 거니까,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이제 이 처분권이 올라왔잖아요. 정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집에 대한 처분권이 올해 생기고, 내가 자리를 뜬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제 얼마든지 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매매는 아니에요. 매매를 할 수도 있죠. 매매? 사람에 따라서는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분식집을 하는데, 이 동네 분식집이 진짜 안 되나, 매매보다도 폐업이겠네요. 떡볶이 장사나 이 동네에서 그만할래. 폐업이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가게는 매매는 되겠죠. 자기가 그 집주인이 아닌 이상. 근데 자기는 폐업을 할 거예요. 이런 운이라면.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장소만 바꿔가지고 다시 또 떡볶이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폐업이 많아요. 이러면. 정제가 들어오면, 뜬다고요? 올해 해운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럼 언제 뜨겠느냐 하면 월운으로 그냥 정제가 들어오면 돼요. 월운. 지금 2월달이잖아요. 2014년 2월. 정제가 올라왔네요. 올라오고 밑으로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치상관이라는 거는 집을 탐문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어디가 있나 하고 여기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월 달에 뜰 수 있고요. 집사람이 들어오면 뜬다고요. 그러려면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없다. 부인이 집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집사람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언제 들어오는 거 언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요거예요. 지금 이제 집에 부인이 밖에 나가 있다. 그럼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또는 나갈 수도 있고요. 요게 뭐냐 하면 비겁이에요. 비겁운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나가요.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공유관계.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 비겁이 와야 돼요. 이쪽에 와야 돼요. 이쪽은 지장간에는 물론 비견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쪽에 와야 돼요. 누군가가 내 곁으로 들어온다든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이쪽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비겁이에요. 이쪽으로. 월운에서
찾아보죠. 천간에 이 겁재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이것도 합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쪽에 이제 부인이 이제 병신합이 임수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임수에 의해서 병신합이 들어온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부인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돈과 관련됐다. 뭐 이런 거예요. 돈이 아니면 이건 배신. 이런 뜻이에요. 이제 8월 달에 들어오죠. 8월 달에 비견 겁재. 이쪽에 정확하게는 이쪽의 비견이 이쪽 여기 월운의 지지 쪽보다도 이쪽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삼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합으로 들어오는 거는 완전하게 없다가 새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8월에 그러면 여기 보면 정제도 충이 걸렸네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딱지인데 딱지가 이제 떨어지거나 뭐 이제 이럴 일이 생긴 거예요. 부인에 대한 딱지. 일반 딱지는 이제 편인이고 이게 부인에 관한 이건 딱지라기보다도 이건 부인에 관한 어떤 변동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게 특히 여기 정제가 이제 충이 걸렸으니까 부인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뭔 일이 난다 그러면 이제 8월 그리고 9월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견이 올라가고 이제 삼합으로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원룸이겠네요. 그러면 부인이 들어오면 나가시겠다 그러면 부인이 8월에 들어왔으면 9월에 이 삼합으로 정제가 들어오는 거는 집이 되겠죠. 지금 본인의 스케줄이 예정된 것이 부인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다면 상황이 그러하다면 이 정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천간에 이것도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합이 이제 병화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정관이 합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홀로서기. 나 혼자 있겠다 하는 거예요. 집 얻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얻는 거는 9월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올해 내가 원룸을 얻겠다 그러면 이제 9월에 원룸을 얻는 거고 그러면 가까운 데로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데. 왜냐하면 정관이 합이 걸리면 먼 곳보다도 정관이라는 건 내 가까운 구역을 말하는 거고 편관이 먼 구역을 말해요. 그래서 정관이 합이면 먼 구역보다는 가까운 구역. 그런데 이제 삼합으로 이게 편관이면 먼 곳을 가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먼 곳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이제 정관이 합이니까 먼 곳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집을 비워놓고는 못 나가요. 네, 직장 근처에 직장 근처가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관의 합은 이것도 그때 가보면 뭔지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지금 봐서는 딱히 이 정관의 합이라는 게 이건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이 지지의 정관이라는 건 이 지지는 나의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지지의 정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은 굉장히 도덕적이다 또는 권위적이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인 거예요. 나는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한 모범생 이런 게 이제 정관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행동은 사실은 이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뭐 있나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가 글로 답을 하거나 글이 어려우면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